What up? 자, 드디어 4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앞에 부분이 다 예고에 불과했다면 이번 시간이 핵심입니다. 물론 3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말을 할 때는 한국말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한국말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너를 사랑해 를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져요. 영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냥 바로 I love you 라고 말이 나오죠. 생각이 들죠. 그걸 내가 지금 쟤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한국말로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은 I고 너를 이 U고 사랑해가 love니까 I love you 라고 말해야겠구나, I love you 라고 말하지 않죠. 같은 이치입니다. 영어 회화를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으로 입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한국말과 영어는 동치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국말로 어떤 말을 할 때 이와 100% 동일하게 말이 일치되는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벌써 영어 회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국말에만 표현이 있고 영어에는 표현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들 하죠. 같은 의미예요.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어두컴컴하다, 약간 어스름할 때 어스름하다라는 표현, 영어로는 그냥 dark입니다. 어두워요. A little bit dark?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영어 표현에도 어스름하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동일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마디도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말로 의미가 통하게끔만 내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한국말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세요. 상황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친구들과 게임하고 있고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게임을 하다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떤 내용의 말들이 나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TV, 영화, 만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장면을 그리십시오. 머릿속에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 그려진 장면을 영어로 하나하나 묘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영어로 표현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영어 회화가 한국말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영어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요걸 기본으로 하셔서, 요번 강의의 핵심이죠. 문장 쪼개기. 자, 어떤 문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지, 커피빈 커피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에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셔서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인상이 좋다 라는 문장을 말해볼게요. 이 문장을 상황으로 생각하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문장 쪼개기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편의상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한국말로 한번 쪼개보시고 쪼갠 문장을 영어로 한번 다시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지금 표현해보세요. 잘 생각이 안 떠오르실 겁니다. 잘 안 된다, 이게 되시면 영어 회화를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잘 안 된 경우에는 이 문장을, 한국말이죠 지금, 한국말 문장 자체에서 잘라보세요. 자르셨나요? 자르셨다면 자른 문장들을 각각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너무 길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르시면서 자르시는 과정에서 조금의 의역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셨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잘라볼게요.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지, 커피빈 커피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평소에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신다.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인상이 좋다. 자, 이렇게 세 문장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지, 커피빈 커피가 맛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지, 커피빈 커피가 맛있는지 나는 모른다 라는 문장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면 헷갈립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지, 커피빈 커피가 맛있는지, 이걸 영어로 표현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일상회화에서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잘라야겠죠? 이걸 어떻게 자를까요? 자, 문장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나는 모른다. 스타벅스냐 커피빈이냐, 두 문장으로 쪼갰죠. 이렇게 나누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which coffee delicious is. 한 문장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Starbucks or Coffee Bean,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한 번 더 자르셔도 됩니다. 조금 표현은 서툴러질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어떤 커피가 맛있느냐, 스타벅스냐 커피빈이냐. 자, 세 문장으로 쪼갰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때 I don't know which coffee is delicious, 혹은 I don't know what coffee is delicious, Starbucks or Coffee Bean, 이렇게까지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평소에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신다. 이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인상이 좋다. 자, 이 부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문장을 쪼개면서 단순히 쪼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한국말과 1:1 동치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로 표현하는 표현을 조금 더 쉬운 영어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가 가장 애매한 단어가 뭡니까? 인상이겠죠? 그럼 이 인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인상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문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내가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인상이 좋은 나의 상황.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될까요? 간단하죠? I like Starbucks coffee,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인상이 좋다라는 표현을 그냥 like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I like Starbucks coffe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문장 쪼개기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문장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쪼갤지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대충 그런 건 이런 식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쪼개시고 이런 단어는 이런 단어로 바꿔 써서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문장 쪼개기. 어디까지 쪼개느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까지 쪼개줍니다. 두 번째, 상황을 떠올려라. 상황을 영어로. 세 번째, 같은 의미의 쉬운 영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인상이 좋다. 그냥 조금은 다르겠죠, 당연히. 원어민들이 표현하는 방식하고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상회화, 여행회화에서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like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 너에게 말해주기 애매하다 라는 표현에서 말해주기 애매하다, 말해주기 애매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바꿔보세요. 그냥 I can't tell you n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같은 의미죠. 상황을 생각하시면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기는 쉽습니다. 왜냐? 그 상황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상황을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그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한국어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대화는 상황에 대한 의사 표현인데 어떤 상황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로, 한국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 수준이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고급스러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순탄할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어가 서투른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의사표현을 다 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자기가 가진 언어 지식 내에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떠올리시고 그 상황을 내가 가진 영어 지식, 내가 가진 영어 문장 형식 내에서 표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웬만한 표현은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연습 필수입니다. 3강 꼭 들으시고 프롤로그 꼭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2-3주 쭉 꾸준히 하시면 웬만한 표현들은 다 될 겁니다. 마지막 5강은 조금 가볍게 허세끼 있는 문장들을 말할 수 있는 작은 스킬들, 그런 수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빠이빠이.